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전 마지막 판입니다. 32강전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최종 6단, 유일한 여성 선수 최종 6단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6시간 30분. 또 점심 식사 시간도 없거든요, LG배는. 네. 6시간 반 동안 뭐 집중을 하는 것도 힘든데 또 식사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대국에 임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 여성 선수여서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 6단이 평소에 좀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실력은 이제 백지장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네. 누구의 집중력, 정신력, 체력이 중요하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패가 아직도 안 끝난 건가요? 지금 백은 굳이 이제 패를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가득할 거고요, 역시. 그렇다면 반대로 최종 6단은 왜 굳이 계속 패를 따는 건가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상변에서 네. 출혈이 좀 있었거든요. 아, 좀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패를 반드시 이겨서 그래야 이제 나중에 백도를 추궁할 수 있는 안형 문제도 좀 네. 있겠고요.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두텁게 만들어 놓고 자변의 미생마 이런 미생마들을 공격해 가지고 대가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최종 6단이 지금 형세를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네. 비틀어가고 있죠. 급소입니다. 아무래도 공격할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이 좀 불리한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좀 만드는 의미가 있겠죠. 네. 이제 제일 최악이 불리한데 바둑이 얇으면 뭐 해볼 도리도 없거든요. 네. 근데 불리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두터워야지 혹시라도 이제 상대의 실수를 좀 좀 속어지만 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패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또 최정 6단의 장점은 공격이기 때문에 또 좌변에 이렇게 미생이 뜬다면 미생마가 만들어진다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모양새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지금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바둑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인지 좀 아,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 그 네. 이후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잘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흙의 모양이 좀 무너지고 네, 있는데요. 무너지긴 했는데 네. 좀 어쩔 수 없죠. 지금 바둑이 일단 출발부터가 꼬였기 때문에 네. 계속 버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것 일단 거기에 날아오네요. 나갈 수밖에 없고 찝으면 잡을 수밖에 없고 늘면 잃을 수밖에 없고 다행히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젖혀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교환을 미리 다 해놨으면 연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결과론이긴 한데 네. 근데 이런 걸 다 또 교환해 놓으면은 이쪽에 돌이 오면 우상기는 또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끝내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환은 이제 어지간하면 해줄 수가 없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결국은 네. 이렇게 돼서 살고 백이 이제 중앙 요석을 잡으면서 백은 원래 좌변이 그나마 백의 걱정거리였거든요. 근데 요석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좀 한결 가벼워졌을 거예요. 참 저런 부분이 결과론적인 부분인데요. 항상 선수가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쉽게 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뭐 이제 중앙은 잡히긴 했지만 네. 집으로는 그렇게 크게 손해 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 수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 끊는 것도 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지키네요. 그것도 되면 됩니까? 축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축장만 안 되면 나가서 끊는. 네. 뭔가 처절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거는 네. 지극히 당연해요. 지금 바둑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네. 최대한 버티면서 상대를 괴롭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좋은 승부 호흡입니다. 백도 그래서 그냥 아예 전투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두 점 버리고 중앙을 두텁게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유리한 쪽에서는 반대예요.
약간 손해 보더라도 확실하고 변수 없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네. 최정 6단이 초반에는 좌변 쪽에 이 백의 미생마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노렸었는데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최정 6단이 좀 어디서 좀 무대를 만들어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결국 잘 만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꿰뚫으면서 백집도 없애면서 석집 덤 정도의 집을 만들었고 이 석점은 이 덤 정도의 집으로 그냥 상쇄시키고 중앙 여기 조금 늘어났는데 네. 우변에 일단 여기 많이 늘어났고요 집이 네. 좌변도 넘어간 상황 이것도 뭐 제법 만들었을 테고 바둑은 여전히 뭐 나쁘긴 할 거예요. 초반에 워낙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실패 이후로는 추격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아예 싸울 생각도 안 하네요. 저체했고 귀를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제 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이쪽에 백의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엮이게 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알기 쉽게 지금 자하기를 도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중앙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아둡니다. 확실하게 잡아두었고요. 자, 우변도 한껏 벌렸어요. 지금은 한 줄이라도 한 칸이라도 더 널찍하기 위해서 집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이 붙이자 받질 않고 중앙 쪽을 하나 밀어두고요. 네, 그거는 근데 약간 악수로 보여요. 원래 뜻은 뭐 이걸 움직이겠다는 거로 보이는데 살린 거보다 이 한 점 차단당한 게 더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서 약간 손해 봤지만 단수를 쳐서 아래쪽에서는 좀 이득을 받겠네요. 이 백도 붙인다던가 이쪽 옆에 붙인다던가 하면 뒷맛이 고약해졌죠. 공교롭게도 악수를 서로 하나씩 교환한 결과가 네. 되었어요. 백집이 약 전체적으로 약 70집 정도. 지금 상황은 덤내기는 빠듯해 보여요. 반면으로 어떨까? 네.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쁘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막으면 끊을 수가 없죠. 장문으로 바로 잡히기 때문에. 네. 좀 역전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사실 예선전에서 최정 6단이 이 안국현 선수와의 대국에서 이 마지막 끝내기에서 역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인터뷰할 때 보면 이제 운이 많이 따랐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아무리 운이 많이 따라도 5판을 그것도 또 실력파 기사들한테 5판을 연속으로 이기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또 운도 아무에게나 따라주지 않아요. 그렇죠.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따라가는 거지. 지금 아무튼 흑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판윌러 5단이 워낙 완벽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선전 이 안국현 선수에게 보여줬던 끝내기 실력 오늘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권화부 친수는 어땠을까요? 과연 이득인지 잘 그래도 이 흑의 집 모양을 조금 지웠는데 친모양은 없앴는데 중앙에서도 백의 흙을 아. 살짝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끔 해. 또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수법이 있었는데 네. 그거하고 바꾼 거거든요. 이득을 보는 수법 어떤 게 있었었나요? 글쎄 여기 있거나 붙이거나 끼우거나 노려볼 수 있는 수가 이제 맛이 좀 있었을 텐데 네. 글쎄 약간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약점이 있나요? 네, 지금 여기까지 둬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치중하면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완벽한 대응을 하고 있던 판일로 5단 드디어 첫 착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좀 찜해졌죠? 골치 아프죠. 네, 지금은 피곤해졌어요. 네.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버리면은 이거 너무 손해니까요. 네. 지금 괜히 들어가서 덤 이상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아무리 바둑이 좋다고 하더라도 덤 이상 날아가면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인구의 세월을 계속 견디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최정 6단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차단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 지금 맛보기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제 계산으로는 네. 지금 정상적인 끝내기로는 뭐 덤이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봤거든요. 네. 지금은 골치 아파졌어요, 백도. 아, 파니노단 이런 거라도 해놨을 거라는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진작에 이런 거 붙여놓으면은 네. 선수로 활용할 수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난리 났어요, 지금. 원래 여기가 전부 백집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일단 연결을 했고요. 이거는 젖혔다는 것은 끊었을 때 이걸 잇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쪽 두겠다는 얘기인데 바꿔치기인가요? 지금 석점까지 제압해버렸거든요. 네. 살아나오면서 흙이 7집이 불어났어요. 7집이나 8집까지도 불어났어요. 지금 백이 이걸 잡으면 약 20집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흙이 8집 늘어나고 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지금 어디까지 살아나가는 겁니까, 이게? 여기만 지금 20집 이상 깨졌거든요. 이거는 지금 무슨 지금 사고가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성공 이후로 안전운행을 하고 있던 파니노단이 여기 지금 여기까지 들여다본 거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그림이 많이 바뀌는데요. 원래 제가 여기 셌던 이 중앙 백집이 네.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고 보고 서른여덟 집 정도예요. 이거 전부 다 합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지금 만약 이렇게만 잡았다고 쳐도 13집, 25집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쳐도 네. 여기 또 7, 8집 늘어났고 백이 여기 늘어나는 게 21집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선수가 되기 때문에 한 25집까지는 여기서 백이 이득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흙집 늘어난 것, 집 없어진 건 서로 비슷한데 흙집 네. 늘어난 만큼 손해본 거 아닙니까? 거의 덤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가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 6단이 딱 그 정도 불리한 상황 아니었었나요? 그냥 뭐 덤에 약간 부담스러운, 예, 네. 그 정도 차이니까 덤 이득을 봤으면 원래는 역전이 됐어야 돼요. 한번 요것만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세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우하, 자하, 자상 합쳐서 40집? 여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시은 집, 예순둘, 예순셋, 이른 집.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른 집이니까 이렇게 세면 이른 초반 때까지는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넷, 다섯, 여섯. 쉬운 집이 약간 넘어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쉬운 집 정도로 여기가 6집. 66. 흙은 여든 한 서너 집 그 정도 나거든요. 지금 역전이에요. 거의 단면 10집. 네. 천녀 일실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판일로 5단이 좋은 바둑을 계속 네. 안전 운행을 하면서 조금씩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잘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쪽에서 들여다봤다가 최정 6단이 날카롭게 지금 젖히고 들여다보면서 수가 나면서는 역전이 됐습니다. 저 장면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냥 들여다보는 자리에 습관적으로 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거 38집 정도로 봤는데 네. 6개면 12집, 13, 14, 15, 16집 났거든요. 22집에 거의 30집이 날라갔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 지금 21집 늘어나고 21집 늘어난 게 아니죠. 원래도 한 10집 정도 가까이 봐줬는데 29집 났으니까 20집 가까이 늘어나고 여기 약간 그러니까 덤은 무조건 날라갔어요, 100이. 네. 오늘 이세돌, 김지석, 강동윤이 패배를 하면서 한국팀에 계속 우울한 소식만 계속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네. 뭐 이 정도라면은 3인분 뭐 톡톡히 할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최정 6단이 아주 큰 중요한 1승을 거두네요. 네. 자,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네. 판일로 5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이 습관적으로 네. 모양의 급소긴 했거든요. 날일자 네. 들여다보는 게. 근데 그 찰나에 최정 6단이 젖히고 치중하는 수를 아주 빈틈없이 잘 본 거예요. 최정 6단도 정말 대단한 것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개각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최정 6단 흑불교의 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최정 6단 계속해서 LG배에서 운이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전승이었습니다. 예, 초반에 상변에서 이제 워낙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네. 이 바둑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부터 차곡차곡 추격을 하면서 네.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정타를 날리면서 역전승을 거뒀는데
뭐 인내의 승리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최정 6단 정말 대단하네요. 이 LG배 사상 최초로 본선에 오른 여성 기사 최정 6단, 또 자신의 기록이자 LG배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웁니다. 자, 이렇게 최정 6단이 16강에 진출했고요. 자, 이렇게 32강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16명의 주인공 가려졌습니다. 네, 한국 기사 중에서는 이영구, 박정환, 그리고 최정, 신진서, 박영훈까지 5명의 기사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또 16강에 유일하게 또 일본 기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치리키료 7단이 간스양 사단에게 이기면서 16강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9명의 기사가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판윈러 5단이 최정 6단에게 지면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 김지석, 강동윤, 이세돌 선수가 이 패했다는 소식은 너무 아쉽긴 하지만요. 또 최종 선수가 그 아쉬움을 또 말끔히 씻어주었고요. 또 이렇게 주목해봐야 할 판이 이영구 미위팅 판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방금 전에 이동훈을 깜빡했네. 이동훈 7단이 있는데 6명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영구 선수와 미팅 선수의 대결. 이영구 선수가 제대 후에 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대한 지 5개월 무렵 됐는데 네. 군복무 시절에 대국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2년 동안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바두고 난두고 인터넷 대국과 공부로 꾸준히 단련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꾸준함의 대명사 이영구 선수가 미위팅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 바둑 내용 어땠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보시죠.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32강전입니다. 이대국의 결과는 조금 일찍 나왔어요. 오늘 제일 빨리 끝난 대국 중에 한 판이 이영구 구단 승리 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미팅 구단이 굉장한 속기파예요. 네. 이영구 구단도 그렇게 장고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수를 굉장히 빨리 보는 스타일이고 선택도 빠른 스타일이라 네. 일찌감치 대국이 끝났습니다. 미팅 구단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또 한국 바둑 팬 분들에게도 널리 이름이 알려진 기사인데요. 중국의 강자 미팅 구단을 이영구 구단이 꺾었습니다. 저도 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몽백 컵배인가 바이링배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주최기전에서 구리 구단을 꺾고 네. 우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96년생, 97년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96년생이면 20살, 20살, 21살이거든요. 아직도 한참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나이죠. 워낙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요. 미팅 구단은
예, 아까 그 김영삼 해설위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몽백카페 우승을 차지한 때가 2013년이네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좀 그 기재나 네, 능력에 비해서는 많은 걸 보여주지를 못했죠. 네, 원래 중국 바둑계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 게 창하오 구단이 구리 구단을 만나면은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밥이죠, 밥. 제가 알고 있기로 10몇 연패 정도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구리 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사가 미이팅 구단이에요. 미이팅 구단만 오. 보면은 판맛을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또 무대에서 패한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 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건가요? 그 진작부터 막 그 전부터 많이 졌는데 이게 자, 이영구 구단과 미팅 구단의 대결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영구 구단의 상대 미팅 구단인데요. 사실 이 중국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에 걸맞는 성적을 잘 못 보여줬어요. 하나의 징크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미팅 구단도 역시 이 몽백카페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3년 동안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미팅 구단이 보여준 이 3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었나요? 그렇게 물론 평균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아주 네. 뚜렷한 성적을 거두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미위팅이나 판팅이 장웨이지에 이런 기사들이 우승을 한 번 한 이후로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근데 그 징크스가 이제 커지의 구단이 이제 우승을 계속 연달아하면서 네. 좀 깨지긴 했습니다. 네.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중국 기사들도 힘을 낼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이 중국 바둑계의 허리층이 단단하다, 튼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국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구 구단의 상대 역시 만만치가 않은데요. 아까 이제 이 모양에서 이세돌 구리전에서는 옆구리를 붙였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옆구리를 붙이고 밀어붙였는데 이영구 구단은 이선을 붙였어요. 이게 같은 포석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눈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 2선을 붙이거나 4선을 붙이거나 3선을 붙이거나 하는 것은 정답을 아직까지는 찾을 길이 없어요. 물론 알파고는 옆구리를 붙였지만 이영구 구단은 이게 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네. 2선으로 응수를 물어봤거든요. 기사들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네. 거기를 두네요. 이 모양은 이렇게 끊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끊어서 활용을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영구 구단은 그냥 상변을 뒀고 그것도 매우 독특한 수법입니다. 네. 2선으로 벌렸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그 부분에서 이 한 수를 더 투자를 한다면 호구로 지키거나 뭐 이렇게요. 네.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두터운 것만 본다면 호구나 있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할 텐데 네. 이 선을 뒀다는 것은 좌상기 쪽으로는 약간은 흠이 있어요. 하지만 상변 침투할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택하는 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영구 구단은 아예 한 수를 더 가열수를 했어요. 네. 이영구 구단도
참 균형이 잘 맞춰진 기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봐도 좀 잔잔하게 흘러갈까요? 어떨까요? 이영구 구단이 뭐 잔잔한 듯 하면서도 네. 술기가 매우 정확한 바둑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술기가 강한 기사예요. 네. 미팅 구단도 결국은 술기를 바탕으로 한 기사고요. 그리고 오늘 대국은 술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묘한 데를 하나 물어보고 지금 여기 물어본 건 제가 볼 땐 축머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받아주면 여기 이제 붙였을 때 축하고 상관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영구 구단이 무시를 했어요. 네. 그러자 상변을 붙였고 젖힌 장면이에요. 갑자기 또 여기를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이으면 여길 뭐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점을 버리고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잡고 밀어서요. 그래서 아예 이영구 구단이 단수를 쳤고요. 네. 이 한 점을 허락하겠다는 뜻이에요. 호구를 다시 쳐서 중앙 두터움을 집으로는 물론 많이 손해를 봤지만 중앙 두터움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변화가 그려졌는데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잘 된 거 아닙니까? 우선 이 한 점은 잡혔지만 네. 흑돌 두 개를 지금 패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삼선에 위치한 흑 한 점은 흑이 또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 네, 아닌가요? 움직여도 위에서 막으면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착의 효는 많이 사라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또 발빠르게 우하기까지 지켜서 좌하기의 10집 이상 우하기하고 하변까지 이어지는 집도 한 20집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집균형은 얼추 비슷한 거로 보이고 지금 이제 흙도 뚜렷하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상변 쪽을 젖혔는데 머리를 내민 것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요. 이쪽에 네. 자꾸 돌이 나가게 되면은 좌상기에 백돌 한 점이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다시 되살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묘한 곳을 들여다보네요. 설마 이 백돌들이 두터움이 아닌 이 고마로 변할 가능성은 없겠죠? 이 어떨까요? 모양 네. 이 모양을 미생마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머리를 좌측으로 내민 것도 기분이 좋고요. 차단은 했는데 네. 차단을 해서 이제 흑도 어느 정도 이제 집으로는 좀 성공을 한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쪽 끊는 게 매우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이제 있거나 이렇게 선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일선으로 단수치고 넘어가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백이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여요. 현재까지는. 네.
네, 저기 지금 흙이 두고 있는 수가 소위 말하는 뒷수레를 밀어주는 그런 행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적으로 진출할 때는 이렇게 뒤로 자꾸 밀어주는 행마가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흙도 밀면서 이 흙의 모양이 넓어지는 건 아닌가요? 아, 여기요. 네. 물론 뭐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패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완벽하게 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집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밑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아, 여기 뭐 제법 집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상기 쪽으로는 100도 나중에 이렇게 끝내게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결과라면은 100도 나쁘지 않은 오히려 저는 100을 잡고 싶은 국면으로 보입니다. 아예 그것까지 네. 해결해 버리네요. 바로 하네요. 혹시라도 흙이 단수 쳐서 버틸까봐 아, 그러니까 저런 교환들을 미리 한다는 것은 네. 바둑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또 지금처럼 이렇게 꼬부려 가니까 이 오히려 하중앙 쪽에 이 백 모양이 더 커질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이 모양보다 아래쪽 하중앙의 백 모양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영구 구단의 흐름으로 보이는 보석입니다. 만약에 이제 흙이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 늘었다고 가정하고요. 뭐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여기에 난 흙집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100은 100% 단수를 칠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난 흙집보다는 아래쪽 백집이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데 한 번 더 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셀 수 없이 큰 집이 납니다. 그쪽도 흙의 입장에선 좀 껄끄러워요. 좀 열나요? 좌하기에서 흘러나온 흙도 조금은 엷은 모습이고 이 흙돌 넉점도 그리고 이제 좌상기에서 백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데 붙이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늘었어요. 그런 것도 좋은 자리예요. 흙이 끊기는 단점이 있어서 끊기는 단점을 억지로 보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악수가 되겠고 그렇다고 또 손을 빼자니 굉장히 찜찜한 게 뒤에 남아 있고요. 끊기는 게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돌이 전체적으로 얇아지지 않습니까? 네. 한 칸을 띄었는데 이으니까 바깥쪽의 단점이 지금은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바깥쪽 탈출과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맛보기로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야겠어요. 그게 근데 되는 겁니까? 여기를 찌르고 나가면 뭔가 좀 억지스러운 면도 보이는데요. 별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 좌측에 있는 흙돌들이 더 다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런데 자꾸 두게 되면은 미리 아까 날일자 했던 흑돌들이 다치게 되거든요. 아, 그렇게까지요. 제가 볼 때는 네. 위에팅 구단이 이렇게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우격다짐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자꾸 이런데 돌이 오면서
자변의 흑돌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행마는 참 조심해야 되는 수법인데 그럼에도 이걸 뒀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흑은 약간 억지스럽고 지금 백은 자연스럽게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흑은 이제 차단을 하면서 빵따냄을 했고요. 빵따냄은 네. 했지만 아직은 이 흑이 미생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쪽 흑도 상당히 약해졌죠. 네, 지금은 저 흑돌이 살 수 있는지조차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살더라도 지금 안에서 겨우 2집 간신히 내고 사는 그렇게 생긴 모양이거든요. 뭐 살기는 사는 건지조차도 의문스럽고요. 지금 아직도 못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둬도 찝는 수가 있어서 어떡하죠, 그건? 흐름상 강하게 두긴 뒀는데 아무래도 모양이 나빠서요. 이거 이 패는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씩 패 해소하다가 이렇게 치고 나왔을 때가 크게 응수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백이 이 미팅 구단의 그 운석 행마가 네. 영 이상해 보여요. 상변부터였을까요? 어디서부턴가 좀 스텝이 꼬였어요. 저도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한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냥 흐름이 계속 백 쪽이거든요. 네. 이런 정도라면. 바꿔치기인가요? 이게 바꿔치기 지금 100이 늘어난 집을 보면은요. 돌이 10개 아닙니까? 20에 27, 28 거의 30집. 네. 그게 지금 철벽이 됐어요. 흙은 다 잡으면 그래도 집 균형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다 잡았다고 치면. 근데 이게 지금 뒷맛이 너무 고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둔 거로 잡았다고 쳐도 뒷맛이 굉장히 고약했어요.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예상을 해보자면 네. 늘고 밀어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뒷맛이 근데 굉장히 고약하네요. 바깥쪽에서. 근데 이렇게 다 잡아도 집으로 중앙만큼 될런지 모르겠고요. 네. 문제는 뒷맛이 너무 고약해요. 백은 여기를 너무 깔끔하게 잡지 않았습니까? 팩감도 하나 나오지 않게끔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흑은 잡긴 잡은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찜찜하게 생겼거든요. 네. 지금도 뭔가 좀 젖혔을 때 젖힘을 막아야 되는데 네. 생김새가 너무 찜찜하게 생겼어요. 네. 최소한 완벽하게 막히는 정도는 되는. 그렇다면 이런 데 밀었을 때 여기가 지금 철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집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네.
지금 아, 그 또 여기를 작업을 붙였어요. 이쪽으로 둘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런 데도 한번 붙여볼까요? 이런 데 붙이면 여기 둬야 되는데 찌르고 여기 둘 때 이으면 흙수가 별로 없네요. 잡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바깥쪽을 확실히 틀어막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네. 그러면 여기 선수로 해결하고 중앙 어디 두면 여기 너무 크게 나지 않습니까? 거의 뭐 굳이 이경한 적도 하지 않네요. 어차피 흙이 먼저 돌 데도 없다. 네.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 받아주면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느라 이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네. 2년 동안 바둑을 한 판도 두지 않은 이영구구단 지금 제대한 지 5개월 됐을 뿐인데 내용이 뭐 상당합니다. 신예 기사 시절 때부터 정말 뭐 공부벌레로 유명했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이영구 구단의 인터뷰를 보고 한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이 뭐 성적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훗날 기사들이나 동료 기사들이 나를 봤을 때 늘 열심히 했던 기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감동이네요. 네, 그 말이 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 그 자리도 못 봤나요? 여기를 끊으면 네. 뭐 백이 또 끊으면서 이런 데 수가 늘고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젖히게 되면은 수가 한 수 느는 그런 모양인가요? 여기 두면 여기 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딱 생각 그냥 쳐다만 봐도 골치가 아픈 모양이네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드리는 게 전혀 손해 볼 수가 없는데 흙은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바둑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활용하는 방법이 많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여기 어디 지켜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 잡은 게 대략 한 25집 정도? 여기는 30집 늘어났죠. 바깥쪽 완벽하게 싸바르고 이쪽 관통하고 지금 필승 지세를 구축한 것 같은데요, 이미. 더 들어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지금 기본 집만 놓고 봐도 집으로도 앞서 있고 전체적으로 두터운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 파고들었다가는 차단당해서 사활이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꼬부렸고 이 하중항의 백 모양을 조금 견제하긴 했지만 또 반대로 이 우변의 흙 모양은 또 지워졌어요. 네, 지금 계속 이런 거 두는 거 보면은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겨 있으면 절대 이런 수 안 두거든요. 불리하기 때문에 변화를 꾀기 위해서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둑이 나빠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전 백은 그냥 안전하게 후퇴할 줄 알았는데 최강의 응수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를 찌른 거는 마감만 주면은 이쪽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거는 100도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예, 나오는 순간 이쪽으로 단수 치면 맛보기가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깔끔하게 해결을 했고요. 지금 이걸 단수 쳐서 뚫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앙도 아직 확실치가 않지 않습니까? 중앙 차단이 아직 남아있는 거로 보여요. 자유자재네요. 이제 연구는. 네. 워낙 바둑이 지금 바둑도 좋은 데다가 두텁기 때문에 뭘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불리한 미팅 구단은 자, 이것도 받아주질 못하고 늘어서 버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앙 쪽이 다 선수예요. 이거 선수, 이거 선수 또 호구 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급소가 남아있어 전체 흑대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버텨가고 있는 미이팅 구단인데 더 버텼다가는 오히려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바둑이 워낙에 나쁘니까 네. 계속 버틸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보여요. 지금도 사실 이런 데 당하면은 흑대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여기까지 두는 거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대한 버티고 있는 거고요. 급소까지 당해서 흑의 안녕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데요. 이영구 구단은 구리 구단한테 전화 한 통 받겠는데요. 미위팅을 이렇게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전화 한 통 올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나갑니까? 아, 뭐 나간 김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 전투가 되는 건가요? 한 번 더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어디 또 둬야 되죠? 네. 또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선수면? 그냥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근데 바둑이 네. 워낙에 좋은 데다가 두터우니까 어떻게 두더라도 될 것 같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역시 제일 알기 쉽게 두네요. 그렇다면 흑도 이제 이런 데 단수 치고 막으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아, 아예 또 이쪽으로 둡니까? 부분적인 모양에서의 타협이라면은 반대쪽으로 끊어가는 수일 텐데요. 예, 보통은 그건데 뭐 살기는 살겠죠. 하지만 집으로 이제 많이 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둑은 미팅 구단 세계 대회에서 이렇게 쉽게 지는 거는 처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허무하게 네.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네요. 예, 지금은 대책이 없죠. 이쪽도 어느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지금 흙은. 지금 과연 미팅 구단이 과연 흙으로 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부터는 무참하게 지금 무너졌거든요. 네, 지금 차단이 됐는데요. 제가 보고도 두 눈으로 보고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물론 이제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미팅 구단이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예 받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쪽은 못 끊으니까 이건 잡히니까요. 이렇게 하면 잡히죠, 넉점이. 네. 결국은 이제 살리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아래쪽만 네, 잡으면 엄청나게 크게 되니까요. 잡혔어요. 네. 네,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영구 구단 100불 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이영구 구단의 완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불리했던 적은 없던 거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는 미팅 구단 세계대 우승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자, 그래도 좀 뭔가 이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패착이라고 할 만한 이 결정적인 한 수를 찾긴 또 어려웠어요. 사실 초반부터 백이 워낙 잘 풀리긴 했거든요. 네. 흙이 뚜렷하게 뭘 잘못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좌변 쪽에서 좀 비세를 의식한 나머지 좀 승부를 빨리 걸어왔던 것이 패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영구 구단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판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판 이영구 구단과 미팅 구단의 대결까지 봤습니다. 16강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토자씨 신진서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당이페이 지리키료 두 기사 모두 서로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고요. 천야오의 박용훈. 이것도 잘 만난 것 같고 뭐니 해도 커제 박정환이 네.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영구 구단은 32강전에 이어서 16강전도 역시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왕타이링 예나는 형제 대결이 벌어졌고요. 네. 이동훈과 최근에 또 흐름이 아주 좋은 저우루양 이대국도 볼만할 거로 보이고 최정 6단은 펑리아 5단을 만났는데 그래도 중국 기사 중에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정 6단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32강전에서는 이세돌 구리, 그리고 16강전에서는 박정환 커제. LG배 본선에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빅 이벤트가 32강, 16강 연속해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16강전은요 하루의 휴식기를 가지고 수요일 펼쳐집니다. 수요일 낮 1시 바둑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